SBS 지금 라디오 녹음하러 왔어요. 이따가 1시 20분에 녹음하러 가는데 잠깐 지금 로비에 앉아서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체크하고 놀자. 여러분, 성함이 정우성.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가벼운 물건들은 이리저리 날리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생존을 위해서 적당한 무게는 필요한데요. 그게 삶의 무게라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오늘 내 책 어때요는 일상에서 여유와 균형을 찾아가는 이야기 산책하듯 가볍게를 만나봅니다. 정우성 작가가 인생의 여러 순간과 고비마다 어떻게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고 자신을 보호해 왔는지에 대해 쓴 책인데요. 정우성의 종이잡지 전성시대로 저희 책하고 놀자와 함께했던 정우성 작가님을 오늘은 직접 쓰신 책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다 통달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 일단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달리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한 책이 된 것 같아요. 통제 그리고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엄청나게 노력해 왔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기자님은 왜 반대로 가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반대는 어떤 의미죠? 제가 일간지로 시작해서 월간지로 이직을 했는데 네. 뭔가 이 통념상 출세 가도라고 하면 네. 일간지로 시작해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를 거쳐서 대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치권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입신양명하는 네. 그런 스토리들을 순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렵게 막 언론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회사를 기자가 나와서 됐는데. 가니까 누군가는 반대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시간, 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일간지에서는 사실 사건이 터지면 제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냥 가서 그걸 따라가야 취재해야 돼요. 되고 네.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고 더 파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걸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미지와 텍스트와 종이는 10년 이상 해봤으니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해두고 영상과 목소리 그리고 화면을 가지고 좀 놀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어서 가볍게 사시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이렇게 산뜻한 제목이 나오다니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작가님? 이거는 다짐이에요. 네. 의지. 네, 정말 다짐이고 그냥 정말 산책했어요. 너무 힘들 땐 그냥 걸었어요. 나가서.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풀리더라고요. 나무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나무 이렇게 바람 불 때 막 흔들리는 것만 봐도 이렇게 싹 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뭐가 그렇게 괴로웠나 싶어요. 피할 수 없는 악인을 만나기도 합니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네.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수가 없는 없어요, 진짜. 네. 위계가 있거나 일로 얽힌 사이거나 제일 비열한 경우는 이 악인이 나이가 많고 직책도 높은데 20대 어리고 경험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할 때 네. 그럴 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 혹시 원인이 다른 데 있을 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일단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놀랍게 혼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대부분 빌런은 한 명이고 네, 그 한 아래 명이고 여러 명이 있는 거죠.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고 네. 그리고 회사의 위대한 점은 시스템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스템에 있는 누군가는 음.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 문제를. 네, 시스템을 믿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뭔가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좀 오해하시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다 쳐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관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미련을 갖지 마라는 조언을 좀 더 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쓴 챕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멀어진 사이가 있다면 그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미? 에 더 가깝습니다. 순리대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건 그냥 그만큼의 인연이었던 거고 언제나 남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해서 맛있는 집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 셰프가 되기보다는 쌀밥을 되게 맛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산책을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쌀로 밥 짓는 소리 같은 건데 정말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건 그런 말들이 아닌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에 못 옮기지, 행동으로 못 옮기지 못하는 것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흔한 말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마음껏 해보세요. 뭐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껏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롭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도전했던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사실 보이는 성공들이 화려한 시대고 네. 이대로만 하시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뭐 이런 영상도 너무 많으니까 네. 관심을 좀 안으로 돌려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고 그러니까 나랑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찾게 되면 내가 어떤 걸 할 때 즐겁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찾아가지 않을까? 이거 한 번에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냉소가 멋있어 보이는 거는 모두가 미숙할 때까지인 것 같아요. 거죠? 진짜 멋있는 건 행동하는 거죠. 아무리 구려 보여도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나눴는지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하고 뭔가 타인의 호의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들려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